그러한 지도자가 베네수엘라에 한 명만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로 가서 마두로를 제일 먼저 치게 된 어떤 그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미국이 좀 긁힌 게 있어요, 베네수엘라한테.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등장해서 계속 긁는 거죠. 나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적당히 하자. 마두로에게 즉시 사임하고 튀르키예로 망명해라. 그럼 본인과 가족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겠다 했는데도 그런 최후 통첩에도 마두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약을 올립니다. 영상을 보시죠. They've been after this gu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Aquí lo esperan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도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끄떡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일기 차사님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작이 언제쯤입니까? 처음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제 2013년 3월 5일 날 차베스가 죽고 3월 6일 날 이제 그 차베스 그 장례식 할 때 이제 정부 특사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게. 장례식에 특사. 네, 정부 특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마두로 만나고 따로 나와서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기본 내용은 대사관 개설 문제였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저기서 이제 막 이런 조롱하는 춤도 췄지만 실제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막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막 그 농담 잘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두로 대통령한테 고마웠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대사관 개설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쭉 사솔들이 차례로 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그때 가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 악수하고 사실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 안 갔어요. 손을 그냥 꼭 잡고 안 놨어. 근데 여러 번 마두로 대통령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를 이거 살이 좋나, 살이 좋다. 대통령과 내가 짧게 하나만 좀 부탁하자. 우리 지금 대사관 개설하겠다고 1년 전에 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대사관만 나오면 초대 대사는 나다. 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사관이 개설하는데다 보니까 빨리 좀 각서 동의 좀 달라. 그러니까 마두로가 이게 손을 쥐고 결례죠 사실은 이거. 뭐 결례 그 뭐가 없습니다. 이걸 뭐하면 내가 문제가 소니까. 하고 나한테 말하는 게 너 이제 가서 오늘 저녁중으로 내 테이블 위에 우리 동의 각서 갈 거야. 근데 실제 그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굉장히 마두로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여러 번 접촉하는 게 내가 본 마두로 자체는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막 그 뭐 이념 그런 데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내가 도저히 몇 번 보고 그 사람이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아무튼 서민적이다 또는 이제 지지가 분명히 있었다 초반에 이건 이게 사실인 거고. 아까 이제 마두로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 뭐 마두로 잡혀간 거 보고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사실 마두로가 잘못한 짓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베네수엘라 국내 마두로 체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율은 높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미국이 그런 힘으로 마두로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그 정권은 언제가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도 물론 제가 뭐 미국의 한 행위에 대해서 지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내부 종이는 언제가도 실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마두로가 이 미국에 무슨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오고 어떻게 가는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당당하게. 당당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베네수엘라의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맞아. 정치인으로 마두로를 한때는 데뷔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마두로에 의해서 탄압된 무수히 많은 맞아. 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감옥에 갇히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베네수엘라 밖으로 쫓겨나거나 십수년간 족쇄가 채워져서 정말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맞아요. 마두로나 인물이 믿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지켜준다라고 믿었거든요. 아직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잡히고 나서도 여유 만만입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영상 보시죠.
Good night. Happy New Year. Good night. Happy New Year. 굿나잇 해피 뉴 이어 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인데 아이고. 사실은 뭐 미국 내에서도 저 모습 얼마 못 갈 거다라는 관측이 그럼 많습니다. 더 원하겠는데요. 마트로가 수감된 곳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인데 여기는 뭐 거물급 수감자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는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고 키드냅, 그러니까 납치당했다라고 이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재판 합법적이다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를 자기 멋대로 장악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뭐 연방재판정에서는 이 재판은 유효하다라고 속행할 걸로 미국에서도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베네수엘라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좋았어요. 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1914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요. 뾰로롱 땅.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농업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근데 1914년에 바로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서 빵! 유전이 터졌네요. 근데 그 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어요. 경질류는 바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중질류는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정류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중질류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이 자기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정류 기술 없지? 우리 미국 정유회사가 가가지고 정유를 해줄 테니까 퍼센테이지 나누자. 베네수엘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업국가였으니까 뭐 정유회사에서 얼마큼 떼가고 우리 베네수엘라가 얼마 준다 하면 땡큐 한 거예요. 그럼. 서로 뭐 나름대로 윈윈하는 거니까. 네네. 이제 친미 정권이 유지가 되다가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팍! 반미 국가로 바꿉니다. 자, 화제의 이만갑 코너. 썬킴의 거침없는 인물사로 과연 베네수엘라는 왜 미국과 척을 지게 됐는지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가 왜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 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길거리에서 정말로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그리고 치안율 전 세계에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가 여기 베네수엘라를 취재 갈 때는 공항에서부터 방탄조끼를 입고 나갈 정도. 왜 이렇게 최악의 국가가 됐나? 이제 1914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유전이 빵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돈벼락을 맞아요. 특히 베네수엘라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 이제 1973년도에 오일 쇼크 때였어요. 오일 쇼크 때 말 그대로 유가가 이제 천정을 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말로 이제 기름값 때문에 자동차도 못 굴리고 했던 때였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냥 돈방 속에 앉아버린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봐봐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점점점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그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거든요. 그럼 볼리바르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 국내에서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들어서 파는 게 이익이에요? 싼 거 수입해서 파는 게 이익이에요? 수입해서 파는 게 이익이죠. 국내 제조업 폭망. 아, 달러가 너무 많아도 그런 거야. 달러가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서 사서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경제 구조는 점점 원유 산업 쪽으로 이제 이른바 몰빵이 돼버린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내 제조업이 탄탄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 산업이 이제 원유 산업에만 올인돼 있다. 그러면 국외적인 요인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이 나라 경제 폭망이에요. 그러면서 1980년대 슬슬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판 돈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대부분 몇 %밖에 안 되는 기득권층이 다 가져가고 또 대부분 미국계 정유회사들이 가져갔어. 여기에
국내 경제까지 이제 폭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국민들이 아니 좀 우리도 먹을 걸 달라.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어요. 그러다가 등장한 인물이 우고 차베스라는 군인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차베스. 1992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요. 쿠데타 실패했는데 살았어요? 일단은 원래는 최소 징역 30년으로 이제 빛을 못 보아의 정상이에요. 네네네. 쿠데타를 죽어야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체포해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 하나 그래요. 마이크를 한번 달라. 내 의견을 한번 전 국민에게 밝히고 나는 철컹철컹 되겠다 네. 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은 우고 차베스 실패한 쿠데타 주동자죠. 기회를 줬나 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Los objetivos que nos planteamos no fueron logrados en la ciudad capital y vendrán nuevas situaciones y el país tiene que enrumbarse definitivamente hacia un destino mejor. Y yo, ante el país y ante ustedes, asumo la responsabilidad de este movimiento militar bolivariano. 내 부하를 건드리지 마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영웅이 됩니다. 우고 차베스. 그리고 당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기 석방을 시켜줍니다. 사면을 인기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고 차베스가. 그러다가 1998년 대선에서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